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면연 운세 보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의 계면연 운세를요. 오행,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삼합, 상충, 원진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이나 격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계면연이 이제 을목일간은 계면연은 을목에게는 좋은 환경이 오는 거다. 그래서 계수가 오니까 을목이 잘 크고 이제 계수가 천간에서 을목을 잘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화가 있어야 환경에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왔는데 사주내에 병화가 있어야 또는 사중의 병화라도 있어야 환경에 덕을 보고 을목이 잘 자라는 것이죠. 을목은 오행으로 이제 음간이니까 유약해서 한랭해도 안 되고 또는 조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야 을목이 잘 자라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목이 개수가 오면은 또 편인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고 아파서 이제 수술하기도 하고 또 일하기 싫어서 놀고 싶고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고 이런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을목이 이제 무토가 오면은 죄송합니다. 을목이 사주에 무토가 있고 계묘년이 오면 개수가 와서 무토와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극인으로 재극인이 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매매 또는 재테크가 성공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도 하고 브랜드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허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무토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잦은 외출을 해서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계묘년의 중요한 일은 사주에 정화가 있는가. 그래서 계수가 정화를 상극해서 기토나 신금이나 을목을 잘 살려내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사주에 을목일간이 사주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계묘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위장장애가 생기고 또는 요로계통의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식도질환, 그러니까 생식기의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개수와 정화가 육신으로 꼭 말을 하면 이제 도식에 해당하니까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생겨서 신체적인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금이 있다. 정화와 개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으면 또한 이제 화극금으로 내가 어떤 실용화 정신을 발휘해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도식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참여하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 을목일간의 사주에 정화나 오화가 있고 계묘년이 오면 이 개수가 정화를 상극을 하거든요. 또는 뭐 정화 대운이어도 됩니다. 정화 대운이면 이제 대세가 환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와서 계묘년이 정화를 상극하면 오행으로 이제 기토, 신금, 을목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이 개수가 정화를 제해가지고 기토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 장소를 구한다. 신금을 구한다. 그러면 의지, 뭐 이렇게 정신력, 의지를 구하고 을목을 구하면 학습을 구한다.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을 구하면은 이제 의지를 구하기도 하고 정신력과 의지를 구하기도 하면서 신금이 금생수를 유통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금생수 유통을 또 우리가 통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와서 정화가 폐해를 끼치던 기토, 신금, 을목을 구제하는 것이긴 한데 만약에 사주가 개수가 미약하다, 정화가 왕하다, 정화가 강한데 개수가 정화를 견제할 능력이 안 되면 정화보다 많이 허약하면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살리기보다는 이것에 오히려 폐해가 일어나는데 기토를 살려서 옥토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땅이나 집에 대출이 늘어나고 을목을 살려야 하는데 을목이 말라서 학습이나 직업적인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금을
유지하고 보존시켜서 살려내야 되는데 신금이 파괴되면 사람의 목표의식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묘년이 왔을 때 정화가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던 이 기토 신금 을목을 잘 살려내면 막혔던 어떤 지체되고 막혔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사주에 정화가 없어도 개수가 오면 자체로 정화를 상극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려내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을목일간에게는 이제 개수가 오면은 정화를 견제를 하고 개수, 을목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개수, 을목이 수생목을 하니까 이제 공부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운이니까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도 있고, 또는 아니면 그러니까 을목을 구하는 거, 을목을 살려서 자격증을 따는, 이렇게 뭐 한 짧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가 이렇게 정화를 상극해서 신금을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정신적인 그런 각성, 아니면 새로운 정신력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의지력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이제 살아나면 기토라는 장소가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토가 산다라는 말은 이제 의식주가 향상되고, 그리고 또는 기토 개수이니까 또 배우는 곳에 배움의 전당에 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주에 만약에 사화가 있어서 묘목을 만나면 묘목이 이렇게 가지를 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수생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미토나 축토 말고 사주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계묘년에 기토와 개수가 만나서 토극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토 개수로 어떤 일이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개수와 을목으로 수생목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일단 먼저 중단 종료를 하는 것이죠. 중단 종료, 하던 일을 어떤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간목이나 경금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경금으로 개수를 생하면, 경금 개수의 금생수가 되면 어떤 것을 재시작하게 되고요. 이때의 재시작은 자기가 원래 경험이 있던 것, 그런 것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토 개수로 중단을 하고 간목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경금과 간목이 있으면 통변을 합니다. 경금, 간목이 둘 다 있으면은 아주 좋은 그런 최고의 시작을 하고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지지의 삼합을 한번 보실게요. 묘년에는 해묘미 삼합인데요. 묘라는 건 왕지운이거든요. 왕지운은 이제 왕지운은 이렇게 수장이 되거나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 표면을 확장하거나 이러한 욕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미월생이 묘가 오면은, 미월은 이제 묘시잖아요. 그러니까 칩거를 하다가 확장을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칩거하면서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또는 뭐 대출을 받아서 개업을 하거나 어떤 것에 당첨이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 묘를 만나면, 이거는 잠깐요. 이렇게 해묘미에서 묘미를 만났을 때 유축이 있으면, 사주에 유축이 있으면, 해묘미에 유축이 있으면 금극목으로 상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고시다. 그럼 합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축이 있으면. 그럼 유축이 없으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유축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개업을 하여도 효과가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월생이 묘, 왕지운을 만나면, 이제 해묘가, 해월이 생지인데 생지에서 왕지운을 만나면, 이것은 이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여서 왕지운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후에 어떤 결과를 보는, 그러한 성장하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생이 묘년에는 뭐 진급을 한다. 또는 경험자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업을 한다. 또 내가 그간 활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 자격증을 업그레이드 한다. 또는 내가 어떤 자격을 더 확장시키고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러 학원에 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생이 이제 묘목을 만나면 자신의 그런 능력을 좀 더 외부에 잘 발휘해서 확산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묘목을 수생목으로 하여 목생화로 개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묘목의 실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걸 저희가 확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월생이 개묘년에는 수생목에서 목생화까지 간다. 그래서 실력 발휘를 또는 활동을 잘 하는 그런 운세다. 해월생이 개묘년에 대개는 다 좋은 운세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지상충을 보시면 사유축, 사주의 사유축 월에 사유축 월생이 사유축이 삼합을 갖고 있을 때 묘년이 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 환경과는 정반대되는 운세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환경이 찾아온 것이니까 직업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또는 내가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금극목에 대한 상충이기 때문에 금전 문제에 의해서 직업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방합 신유술이면 이제 인묘진이라는 금극목이 찾아오는 것인데, 방합에 상충이 오면 이것은 장소이동이다. 이렇게 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진월이나 유월이 진유가 있을 때, 이렇게 육합이 있을 때 묘가 오면은 육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진유는 육합은 상하 관계이잖아요.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나에게 지위와 권한을 이렇게 육합은 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상극이 와서 육해가 일어나면 이런 상사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진급이나 나의 당선이나 나의 공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윗사람 나의 뒷배가 없어서 내가 서름을 겪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상사의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배신이라기보다 스승님이나 남편이나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나의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육해입니다. 그 다음에 원진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인월, 신월이 인신이 있을 때 묘가 왔을 때 묘년이고요. 신월 6월생이 신유가 있고 묘년이 오고, 인월이나 유월이 인유가 다 있고 묘년이 오면 이것이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를 끼고 있으면 직업관계의 원진이라고 표현하고요. 일지를 끼고 있으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원진이라고 통변을 하는데요. 이 원진이라는 게 이제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신적으로 힘겨움을 주고 감정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원진은 어떤 일이 계속 될 듯 말 듯 이렇게 지체, 연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직업적인 갈등 또는 소외의식, 소외감, 열등감, 또 상대에 대한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직업적으로는 직업적인 성취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직업관계의 원진은 이제 내가 직업적인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체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인간관계의 원진은 이제 사람과의 갈등인 거죠. 남녀 간의 갈등, 인맥과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원진이 그러니까 딱 그 1년간은 되게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소외감, 열등감 이런 것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을목의 개묘년 운세의 1번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